볼게요. 세포막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은 인산과 지방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 그랬지? 거기에 통으로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표면에 떠있는 단백질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세포막이고, 이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할 때 그 선택적 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선택적 투과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따라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단백질층을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선택적 투과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또 할 때 세포막의 표면적을 변화시켜서 표면적을 늘리거나 표면적을 또 줄일 수가 있다 그랬죠. 요렇게 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게 되고,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과 단백질은 고정되어 있다 그랬어. 서로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유동.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유동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건데,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이러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물질이 출입하는 형태에서 물질 출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 그래? 생명에너지 뭐라 그러지? ATP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내가 항상 ATP 설명할 때 뭐라 그래? 포도당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사용을 하지.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해야 되잖아. 우리나라가 10,000원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빵을 살 수 없어. 뭘로 바꿔야 돼? 달러로 바꾸듯이 포도당이나 단백질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의 형태들을 우리 몸에서 쓰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야 돼. 그 생명활동 에너지가 ATP야. 그 ATP를 바꿔주는 역할, ATP로 화학 에너지를 생명활동의 에너지 ATP로 바꿔주는 기관이 있어. 세포 내에는.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우리 저번 주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그래서 합성하는 거야. 알겠어? 됐어?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ATP라는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ATP는 에너지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ATP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ATP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시 능동수송이라는 방법과 다음에 내포작용이나 외포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통합과학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생명과학 1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배울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공통적으로 물질 출입에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할 때 ATP를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ATP를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확산이라는 방법과 다음에 삼투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은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물질, 용질이 이동하는 거. 용질이 이동해야 돼. 이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확산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 장소에 따라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물질 출입이 확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단순 확산이라는 것과 하나는 촉진 확산이라는 걸로 나눌 수 있어. 됐어? 단순 확산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거. 그 다음에 입자 크기가 작으면서 지용성,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것들, 지용성인 아이들. 이런 애들이 이제 단순 확산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럼 단순 확산은 정의가 뭐냐? 단순 확산은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데, 인지질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용성이어야 하고 입자 크기는 매우 작아야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뭘 들을 수 있어? 기체 이동. 우리가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알죠? 기체 이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그럼 단순 확산이 잘 일어나려면 일반적으로 농도 차이가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 속도는 커진다. 확산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의 공통점은 ATP를 사용한다는 거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는데 촉진 확산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수송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야. 이해갔니? 우리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효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신호를 연락해주는 신호 전달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수송,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얘네들은 보통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크거나 포도당과처럼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들 작지만 엄청 작지는 않은 애들 또 Na 플러스나 K 플러스처럼 이온들 있죠. 수용성 이온 같은 것들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농도 차이가 크다고 확산 속도가 무조건 커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인데 세포막의 단백질의 수는 유한해. 유한하다는 건 뭐야? 계속해서 오늘은 하나, 내일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맨날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개까지만 세포막에서 수송 단백질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럼 그것이 다 이동에 참여할 때 물질 출입을 하게 할 때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걔네들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단백질이 모두 다 수송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커질 수가 없지. 최대치가 도착을 한 거니까. 이해갔어? 그래서 얘네들은 농도 차이가 크다고 확산 속도가 커지지는 않아. 알겠어? 얘네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축이 농도 차이야. 다음에 Y축은 확산 속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점점 커지다가 일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촉진 확산은 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거든? 그 이유는 여기 이후에서 모든 단백질이 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수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계속 커지는 애가 있지, 동현아. 이런 것들을 단순 확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것을 이제 확산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3투는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확산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얘는 누가 확산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물질이 아니라 용매의 확산이야. 알겠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3투라고 하는데 얘는 용매의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어요? 용매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용매의 확산을 우리가 3투라고 하는 거야. 3투를 일으키지 못하게끔 내가 힘을 가하게 되지.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3투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전에 그랬지. 농도 차이가 크면 물질들이 확산 속도가 커진다 그랬죠. 잘 이동한다고. 이해갔어? 그럼 농도 차이가 크면 마찬가지로 물의 3투 현상도 어때? 잘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농도 차이가 크다라는 건 3투압이 그만큼 뭐해진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뭐 책의 3투압, 식물의 3투압, 누구의 3투압 하면 그 3투압은 그냥 우리는 농도의 개념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야. 3투압이 크다? 뭐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질의 농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는 3투 현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3투 현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삼투는 우리가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도 식물이 땅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기 때문에 땅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흡수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다 삼투 현상의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이 삼투를 볼 때 우리가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를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동물 세포는 이렇게 뭐만 있어? 세포막만 갖고 있죠.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에 세포막만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갔어? 근데 식물 세포는 뭘 가지고 있어? 인지질 이중층에 세포막도 갖고 있지만 뭐도 있니? 그 위에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렇게 딱딱한 뭘 가지고 있다고 배웠어?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세포막과 세포벽의 차이점은 뭐야? 세포막은 원형질이고 세포벽은 뭐라 그랬어? 후형질이라고 그랬지. 생명활동 결과 생긴 거. 그래서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를 해서 반투과성 물질이지만 세포벽은 전투과성 물질이라고 그랬지. 이것저것 상관없이 다 받아들인다고. 알겠습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저장액이라는 게 있고요. 등장액이라는 게 있고요. 고장액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저장액은 일반적으로 낮다. 우리의 세포보다 농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대표적인 동물 세포인 적혈구를 갖다 놓잖아요. 적혈구를 저장액에다 갖다 놓으면 삼투가 일어날 거야. 근데 적혈구의 농도가 저장액의 농도보다 뭐해? 처음에는 높죠? 이해갔어? 그럼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가 적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뭐 해야 돼? 들어오겠지? 이해갔어? 그럼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적혈구에서 나가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어때? 많지? 그러면 적혈구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불어나겠지? 이해갔어? 불어나다 어떻게 될까? 저장액에다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에 불어나다가 못해서 어떻게 될까? 버티질 못하지? 버티질 못하면 뭐해? 이렇게 터질 수 있어. 이해갔어? 그러면 이때 적혈구 쪽으로 저장액에서 물이 이동하면서 적혈구의 크기가 커지다가 터질 수 있거든? 터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용혈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어. 터지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적혈구의 농도는 점점 높아지겠니? 낮아지겠니? 적혈구의 농도는 낮아져야지. 물이 들어오잖아, 자꾸. 이해갔어? 그러면 적혈구는 점점 저장액 속에서 농도가 낮아져. 그러면서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크기가 커지면서 농도가 낮아져. 버티지 못하면 터지는 거야. 알겠어? 처음에는 당연히 농도가 적혈구가 훨씬 더 높겠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농도가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 커질 거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등장액은 이 적혈구의 크기가 농도가 적혈구랑 등장액은 농도가 거의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러므로 들어온 만큼 뭐해? 나가지. 들어온 만큼 나가. 그래서 크기의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고장액에다 집어넣으면 적혈구보다 고장액의 농도가 훨씬 더 어떤 거야? 높은 거지. 그러면 적혈구에서 고장액으로 물이 이번에는 빠져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뭐해? 많지? 그럼 물이 빠져나오니까 적혈구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얘네들은 물이 적혈구에서 어떻게 고장액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적혈구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적혈구 안의 농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 고장하고 비슷하게 진해지게 되겠죠. 이해갔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식물세포는 저장액에다 집어넣었어. 똑같이. 저장액에다 집어넣었을 때 식물의 형태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세포벽 자체는 크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터질까 못 터질까? 못 터져. 그러면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보다는 많아. 그래서 세포가 뚱땡이가 돼. 세포가 뚱땡이가 되지만 세포는 터진다? 절대 터지지 않는다. 터지지 않아.
그래서 식물세포는 동물세포하고 다르게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계속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야. 이해갔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세포 막은 뺑뺑해지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팽윤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팽윤 상태가 되면 빵빵해지게 되면 들어올 수도 없게 되겠죠. 너무나 커졌으니까 더 이상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흡수력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두 번째 등장액에서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으니까. 고장액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식물세포에 형태가 유지되는 세포벽의 크기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만 세포질은 줄어들게 되겠죠. 왜?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훨씬 더 크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장액에다 넣었을 때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물의 이동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지구과학 가져올 거거든요. 여기 밑에 것 좀 풀고 있으실까요?